작가님 출연하시고 저희 EUTV가 10,000명을 돌파를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촬영을 안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하셔서 제 채널에서는 3만이 잘 안 넘었거든요. 진짜요?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뭐죠?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전가요? 아, 진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 저희 나중에 EUTV 이렇게 오프라인 이벤트 했을 때 한 이 정도 강당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거의 무슨 아이돌 파스라치 찍듯이 이렇게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지금 분위기 이어진다. 필링 그거 하셨죠? 아 저는 사야죠.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직 안 샀어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부터. 15만 가져가셨어요. 15만짜리 돌파하면은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저희 이제 구독도 취소하시고 이제 라이브도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EUTV 라이브 실시간 함께 하시면서 10억 기원에 대한 여러분들도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질문 사항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 비트코인 생태계와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편하게 이번 시간에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일단 저희가 지난달에 뵀었죠? 맞나요? 지지난달인가요 벌써? 2월에 뵀다 2월에 그렇죠?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상당수가 비트코인 홀더들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 1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 10만 불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정표 같은데 그래도 원화로 1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억 원 돌파와 함께 비트코인의 시장에 좀 판도가 바뀌는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지 그 자체가 갖는 의미,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소리 나오나요? 네. 제 소리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고 있죠? 마이크. 네. 거기 불을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죄송합니다. 네, 나오죠. 그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하는 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녹화 촬영했지만 바로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이 좀 감기 걸려서 짜증 나는데 비트코인 1억 넘었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숫자죠. 일단은 그냥 그쵸? 숫자예요. 근데 그냥 숫자죠. 예. 그리고 게다가 이러잖아요. 1억 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10만 달러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놀랄 건 아니다. 뭐 별로 찍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1억 원 특집을 찍고 싶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별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집에 가고 이제 어제 누워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네. 몸을 타는 것 같아. 네.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이지만 제가 1억 원을 주구장창 부르시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한국이 적은 시장은 아니에요. 마이너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알트장의 시작이 될 것 같다. 이제 알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녔고 최근에도 이제 우리 뭐 한양대를 비롯해서 여러 대학, 뭐 여러 언론기관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뭐 비슷한 문제로 봉착됩니다. 벽에 부딪히는데요. 네.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자기네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강박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1억 원을 넘으면 적어도 한국에서의 그 사고의 지형에서는 이제 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걸 걱정하기보다는 여기 이거 우리 올라타나 이거 올라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해야 되겠다. 기업 기업들 심리가 좀 발동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다음 질문이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이거 말고 제가 말한 거는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비트코인 집안이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비트코인 한때 400개 보유자십니다. 네. 한때.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네. 만약에 실종되면 작가님 꼭 신고해주세요. 네. 실종 아니 지금 안 갖고 계시는데? 아, 이제 없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렇죠. 네, 저 없어요? 사면서도 네.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1억 원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숫자 그 자체인데 약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신뢰도를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네. 전화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전화, 문자, 네. 연락 많이 왔죠. 뭐 이렇게 같이 영상 찍자고 많이 오지 않아요? 어디 출연 또 아. 채널도 다 늘어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방송 맞아요. 작가님 출연하시고 저희 EUTV가 10,000명을 돌파를 해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촬영을 안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선언을 하셔서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작가님 나온 영상 보고 너무 감명이 깊으셨다. 그래서 이런 분은 TV로 모셔야 된다. 아, 네. 그래서 TV에 특별 편성을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보셨죠? 이런 거 넘기 전부터 좀 조짐이 있었던 게 카톡에 모르는 게 많이 와요. 어디서 아셨는지. 그런데 제 대학 이메일로도 오고 뭐 하는데 계속 촬영, 그 다음에 인터뷰, 이게 계속 일정이 들어요. 제가 사실 3, 4월 쉬려고 다 비워놨는데 네. 지금 차곡차곡 스케줄 다시 다 채워지고 있어요. 네. 저희 이데일리 TV도 꼭 네네. 와주세요. 이현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당연히 가야죠. 네. 네. 자, 근데 그렇다면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뭐죠? 그게 저기 제 채널에서는 3만이 잘 안 넘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거기서는 원래 이제 저 아닌 걸 봤더니 만 단위는 아직 아니요.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하고 같이 찍은 게 7만을 갔더라고요. 10만이죠, 10만. 10만 갔어요? 네, 조회수 10만. 그래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민해봤더니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뭐죠?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혹시 전가요? 아니 그러면 아니었어도 그런 게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 팬들이 클릭한 건 맞는데 네. 이분들이 여러 번 본 거예요. 세 번씩 보셨구나, 여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본 거예요, 남성들이. 네. TV에도 또 모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1억 원이 넘은 데 있어서 1월 11일부터 출시가 됐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수요를 저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에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홍콩, 인도, 태국에서도 현물 ETF 출시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금이 가장 크지만 미국을 넘어서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 그리고 또 그 국가들에서의 자본이 또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폭발이 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상상하시는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디까지일까요? 이건 유튜브에 썸네일로 가격 안 넣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네네. 보시면 저 잠을 안 재워요. 그 영상이 썸네일이 5억이어갖고 맞아요. 왜 딴 데서 3억 5천이면 또 5억이냐 그러는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번 불장이 지금 되게 이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그때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억눌려 있으면 나중에 폭발한다. 맞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미 터졌잖아요. 네. 압력솥에서 김이 한번 빠졌다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고 완만하게 한 3, 4년을 갈 수 있어요. 되게 이상적인데 이게 꺼지지 않고 완만하게 3, 4년 갈 수 있죠. 지금 이 상태로 네, 갈 수 4년 있어요. 추가적으로 부분적인 조정을 하면서 오. 가는 거죠. 부분적인 조정을 하면서 가는 게 이제 우리 비트코인 너무 지난 과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생각을 해서도 아니고 이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서도 아닌 걸 수 있는 게 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사고에 맹점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저 가격 때문이기도 해요. 가격이 너무 실현이 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상적으로만 가고 떨어질 때마다 기관이 받아주면 네. 제가 보기에 그냥 10억까지 갑니다. 3, 4년 안에. 자, 저희 방송에서 5억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10억까지 올라갔어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잘못 들어가지고 한 달 동안 10억 간다는 게 아니고 이상적인 모형을 투자해보면 10억까지 가서 잡혀요. 그게 3, 4년 동안 이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4년 뒤면 또 반감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불장인가요? 아니죠. 이제 이번 반감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진짜 4월 반감기를 봐야 돼요. 4월 반감기 전으로 떨어졌다가 4월 끝나고 다시 폭발적으로 폭등한다면 반감기 여파가 있는 거고요. 네. 실제 실물에서 이제 채굴자들의 공급량이 줄어든 여파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이번부터는 스톱 플로우 모델에 의해 가지고 반감기에 가지고 있는 비중의 의미가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면 다음 반감기 때는 진짜 비중 적거든요. 네. 그래서 반감기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네. 홍콩인데 홍콩 ETF가 이제 미국만큼은 아닌데 그게 왜 문제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 그래서 물론 우리 오일머니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네. 그거의 중심에는 중국이 지금 탈달러를 외친 건 중국인데 중국 기관이 비트코인을 담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자본 통제를 앞으로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자본들이 유출되는 걸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환경이 돈을 벌어도 돈을 못 빼내 나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렇게 보이니까 그럴 경우에 중국의 부호들하고 중국에서는 다국적 기업들,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데가 비트코인을 더 담겠죠. 그럼 비트코인을 담는 창구가 아마도 중국 자본이면 홍콩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또 새벽에 나왔던 기사인데 홍콩에서는 현물 ETF 비트코인 준비하고 있다는 이미 전해졌었고 오늘도 나온 소식은 비트코인은 이미 선두주자를 놓쳤으니까 이더리움을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출시하겠다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계속 이런 식으로 기관이 좀 더 쉽게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이 열리는 것은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 또 현물 ETF를 거치면서 정말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에서는 이 과열과 관련된 우려 섞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실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번 불장 때 돈 많이 버셨나요? 아직 좀 목마르지 않으세요? 그쵸? 실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아직이다 좀 이런 입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밖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과 실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실제로 보시기에 지금이 이제 시작점일지 아니면 정말 고점일지 물론 비트는 10억까지 간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현 주소는 저희가 어디에 있을까요? 잠깐 그 질문을 좀 제 나름대로 바꾸자면 네. 비트코인의 적정 투자 시점은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년 가을은 그렇게까지 암울하지도 않았고 뉴스가 너무 좋았어요. 세 가지의 호재가 팡팡 터졌거든요. 블랙락 뉴스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그 회계기준위원회 9월 1일에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그거를 시장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 그 잠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런 뉴스 속에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제가 시그널을 드렸어요. 나름대로는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은 수준에서 이제 시그널을 드리고 채널에 출연도 이제 요청만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 시급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느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가 굉장히 잘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불장이 꺼질 때 느꼈는데 제가 비트코인을 아무리 신뢰를 갖고 하더라도 가족이 위험해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망을 하니까. 그렇죠. 네. 대부분은 다 상식적인데 1000명 중에 한 분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심하는 이유는 단기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단기 조정 오면서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작년에 기회를 놓쳤다면 네. 지금부터 진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신중하고 진짜 내가 떨어지면 살 거야 뭐 이런 있다고 얘기 본인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과거에 경험했을 테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 진짜 찬스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번은 다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리 압력솥에 연기가 빠졌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올라갔다가 누군가가 저주해가지고 폭락하고 2, 네. 3년 미끄러지고 다시 반감기를 기다려 이게 아니라 계속 조종과 폭등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1월 기억나시죠? 우리가 1월 여파 속에서 만났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거는 터져야 폭등각인데 되는데 안 터졌죠.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와요. 반드시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처지는 구간이 와요. 네. 사실 뭐 비트코인의 역사적으로 매달 이제 마감했던 그 수치를 보면은 10월 달은 대부분 오르면서도 장세를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뭐 업토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해서 1월에 ETF 출시되기까지 100% 넘게 올랐다가 ETF 출시하고 나서 조금 힘을 모아가다가 또 이제 그 이후에 오히려 올타임하이를 찍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는 3, 4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높여간다. 다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정이 온다면 그렇다면 사실 조정이 만약에 왔는데 이전처럼 폭락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봐도 좋을까요? 40% 정도 보셔야 될 거예요. 40%. 그럼 지금 1억이니까 6천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지금이 조정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우리 안에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튼 나한테 안 물어봐 막 이러면서 다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진짜로 큰 폭락을 맞췄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1억 넘어서 다 물어볼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랍니다. 어... 아직은 아니라는데 오면 아마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데 또 작가님의 이런 의견이 하나의 길라잡이처럼 작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잠깐만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아마 그 알려지지 않은, 그럼 덜 알려진 이제 네거티브한 뉴스에는 반드시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긍정적인 뉴스에는 반응 안 했어요. 네. 근데 알려지지 않은 네거티브한 이슈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면 언론이 확산기 떠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리고 봐야 되는 게 마운트 곡스 14만 개 물량. 근데 그게 뭐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뭐 순차적으로 푼다라고 해서 또 뭐 크게 생각했던 것만큼 시장에 반응이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도 있던데 아직까지도 하나의 리스크로 봐야 될까요? 그걸 이제 떠들겠죠. 그거를 이제 어떤 적정한 시점에 떠들고, 그다음에 미국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는데 10만 개 가까운 물량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실크로드에 네. 동결되어 있는 게 10만 개. 실크로드가 10년 전에 터졌는데 그때 네. 마약을 거래하려고 이렇게 넣어놨다가 그 압수수색 당하니까 거기에 예치금들이 얼음땅이 됐어요. 그거 이제 빼면 걸려가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9만 몇천 개더라고요. 나 같으면 옮기고 감옥 갈 것 같은데 그들이 노리겠죠. 아, 이거 네. 옮겨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움직인다. 뭐 그러면 그것도 네. 10만 개의 덩어리가. 그럼 영국 법원이 6만 1천 개 갖고 있어요. 올해 방단기를 통해 가지고 줄어드는 물량이 네. 10만 개밖에 없습니다. 올해만 따지면. 사실 근데 정부들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압수해서 엄청난 물량을 각국의 정부들이 가지고 있고, 정부들은 보통 그렇게 매각을 할 때 우리가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팔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매도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쏟아질 때와 미리 공지가 된 이후에 쏟아지는 물량은 조금 시장에 주는 충격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경험을 해도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될까요? 시장이 똑똑하다는 전제를 하면 리스크가 아닌데요. 제가 비트코인을 경험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오늘 강의의 맥락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무극성이라면 기회가 네. 없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시장의 무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회를 잡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피네스가 2016년도에 해킹을 당했는데 그 중에 12만 개가 해킹을 당했을 거예요. 그 비트피네스의 12만 개를 미국이 갖고 있어요. 의혹이 있어. 왜냐면 해커를 잡았거든. 작년에 기소를 했어요. 근데 패션, 미국이 그거를 갖고 있단 말을 안 해 지금. 근데 그거를 돌려줄 거예요, 비트피네스한테? 그것도 캐션이에요. 그럼 그거 풀걸요 아마? 미국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근본이제처럼 네. 비트 봉이자에 우리 정보 바꾸자 돼 할까? 뭐 그것보다는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모든 게 불확실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의도한 큰 그림에서가 아니라 네. 이 뉴스를 만드시는 그 언론인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확 그쵸. 해석을 하죠. 네. 그래서 요인은 되게 많아요. 테더 기소도 아직 안 끝난 이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많아요, 요인은. 요인은 많다.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될 요인은 많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출현? 그렇죠. 혹은 양자 컴퓨터의 등장? 정말 비트코인을 끝장내버릴 수 있는, 뭐 단순히 누가 들고 있는 물량을 풀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완벽하게 믿었던 탈중앙성의 주인이 나타나거나 혹은 블록체인의 기술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 나타난다면, 그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종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하기에는 너무 이르겠죠? 그거는 뭐 지금 하기에 이른 게 아니라 늦었죠. 늦었어요? 그 고민은 2010년도에 했죠. 우리가 네.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넣는 거는 이제 그냥 넣어본 거고요. 한국에서는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이 썼으니까.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믿음은 좀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장 마치고 작년에 알고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란님이 나한테 이 프로젝트는 모빌 프로젝트는 너무 오테민을 믿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사토시 나카모토 어떻게 믿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경험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믿을만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2014년도나 지금 여러분이나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지인들이 오태민 어떻게 묻냐라는 질문이나 저 혼자 공부할 때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를 어떻게 믿냐 질문이랑 달라요? 똑같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공개가 되어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공개도 안 되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안 팔겠다고 말도 안 했어. 난 안 팔겠다고 말했고 얼굴도 드러내고 심지어 우리 아들 군대가 있어. 내가 아무리 매정한 아빠라도 근데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그닥 큰 리스크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렇게 해서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네. 이번에 크레라이트 재판에서도 또 증거가 나왔는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는 이미 사망하신 할핀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오. 그건 그렇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가 부정적인 뉴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예상보다 빨리 나온다면 지금 막 AI 때문에 막 하는데 양자 컴퓨터에도 종류가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위협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비밀 체계를 뚫는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밀 체계를 뚫린다. 근데 그건 크게 걱정 안 할 수도 있고 왜 걱정 안 할 수도 있냐면 비트코인의 특성은 그 암호 체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암호 체계는 빌려다 쓴 겁니다. 그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빌려다 쓴 거고 네. 암호 체계 바꾸는 하드포크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큰 대공사긴 하지만 얼마든지 합의할 수가 있고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의 암호 체계인 SHA-256이라는 거에서 요만큼의 애착도 없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암호 체계 갖다 썼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인데 우리 집 들어가 있는 중요한 도어락인데 그게 삼성 거예요. 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아니거든. 그건 이제 하드포크를 통해서 갈면 되는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더블리티 비트코인 찾으면서 그래도 좀 최신 자료 찾아봐야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SHA-256을 뚫는다 못 뚫는다 가지고 확전사에서 나뉘어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그걸 뚫는다 못 뚫는다 가지고도. 네. 일단 그것도 퀘션이다. 설사 뚫는다 하더라도 이상하면 된다. 금고의 비밀키니까 바꾸면 돼요. 네. 그거는. 또 하나 이제 진짜 위험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이 일반 컴퓨터보다 이 계산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해싱이라는 게 일종의 계산인데 계산을 해가지고 남들은 무작위로 다 막 계산해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어떤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계산을 막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논스 값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남들보다 채굴을 빨리 해버려. 그러면 막 채굴을 막 해가지고 혼자 채굴을 다 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51% 공격이 아니라 100% 공격이 되는 거지. 그럼 100% 공격이 돼버리면 이제 그게 뉴스가 나오는 순간 비트코인 떡락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같은 농객들이 설명을 해주죠. 지금 이제 이 양자 컴퓨터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양자 컴퓨터 태어난 것 같다. 양자 컴퓨터 태어나서 지금 논스 값을 보니까 이게 일반 컴퓨터 만드는 논스 값이 아니다 이거. 이거 양자 컴퓨터가 누군가가 지금 돌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인지를 시켜줄 거고. 그리고 이 확률이 되게 적으니까 0이 앞에 이제 12개, 24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해보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게 짬밥인데 경험 다 했잖아요. 양자 컴퓨터 개발됐다는 게 잠깐 떴었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이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여러분 아무 관심 없었을 때 이게 논스 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게 확률로 따지면은 뭐 행성이 두 개가 뭐 부딪힘 확률이래. 뭐 이렇게 수학자들이 하는 그 확률로다가 논스 값을 찾은 거예요. 어떤 블록이. 뭐지? 누가 양자 컴퓨터가 만들었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나? 그래서 공포에 떨었어요. 근데 그건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그게 연속되진 않는데 네. 그런 수학값이 이제 한 3-4번 반복이 돼.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양자 컴퓨터 누군가 만든 양자 컴퓨터 좀 채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떡락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여러분들 사시면 됩니다. 기대해 여태까지 네. 비트코인 안 가고 계신 그때다 기대서 사시면 돼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양자 컴퓨터가 미국이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찾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야, 양자 컴퓨터 만들어갖고 니네가 갖고 있다는 걸 비트코인 채굴하면서 다 드러내냐 이 비밀신들아? 국가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비밀이어야 돼요. 그렇죠. 갖고 있다는 것도 비밀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 영국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영국이 독일 나치하고 할 때 그 해킹했어요. 암호 체계를. 그 이제 원래 원점 책을 알았어요. 그게 원래 모르스 보호 같은 거를 하니까 그것이 농업 열람인지 성경인지만 알면 단어 찾아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 원전 책을 찾은 거예요. 근데 봤더니 영국의 어느 마을을 폭격해 몇 시에. 이은주 앵커님이 처칠이야. 보고 딱 받아. 딜레마야. 그 마을도 사람이 살 거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군대 나간 우리 엄마의 딸, 아내가 살 건데 여기를 희생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를 소개시켜서 내가 네
암호를 알고 있다는 걸 적에게 알릴까? 뭘 선택하실래요? 저는 F 성향이 강하니까 소개.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후자? 네. 아, 버려 여기 도시? 너희 죽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냥, 네. 너 갖고 있어? 네네네. 이제 빨리 딴 걸로 바꿔 다른 책으로 네. 이렇게. 예, 처칠은 착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폭격을 당해요. 네네. 나치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안 알려주죠. 이게 정보 세계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CIA가 양자분석 만들었어. 비트코인 채굴해가지고 우리 같은 나 알거든요. 비트코인을 채굴 양자분석 나 같은 사람까지는 알아요. 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연속되면 알아요. 네네네. 언론 타고 있기 때문에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미국도 안 알리는데 러시아가 중국이 야 우리 양자분석 만들었어. 보여줄게. 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구글이 만들었어. 혹은 삼성이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보안이 없으니까 막 하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채굴자들이 그 양자분석 사요. 그래서 채굴을 해요. 그래서 똑같아져요. 오.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삼성도 안 해요. 구글도 안 하고. 그 우위가 오래 안 가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51% 공격, 다시 말해서 채굴권을 다 가지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트랜잭션을 딜리트하지 뜯어가지고 그 기존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10년 잔고를 뜯어가지고 변경하는 건 아닌 거야. 네. 최근 잔고들 아직 6블록이 안 된 것들을 이중 지불하는 거고 제가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그나마도 이은주 앵커님의 비트코인을 뺏지 못하고 네. 내 걸 두세 번 쓰는 거야. 근데 내 거 두세 번이 써지냐고. 세상이 양자 컴퓨터 나온 거 다 아는데 내 거를 주고 내가 10분 만에 그거 취소할 거를 알고 나한테 비싼 거 팔겠냐고. 이거 양자 컴퓨터 논쟁이 아니라 이거 네. 비트코인 초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멍청한 제자들 데리고 한 논쟁이에요. 아. 기술주의자이다 보니까 기술로만 얘기를 해가지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래서 한번 찾아봐. 그렇게 두 번 지불할 수 있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너가 비싼 그림을 팔어.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결제해줘. 그리고 그림 실어가지고 보내. 그래가지고 내 폰에 있었던 비트코인이 없어져. 그럼 막 가서 트럭 잡아. 그래야지만 의미가 있죠. 이중 지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억, 1000억 단위로 이중 지불할 만한 상품이 없어요. 100억, 1000억 단위면은 전부 1시간씩 도란도란 차 마시거나 아니면은 무역 같은 경우는 한 달을 길게 늘려서 결제를 완성하거나 하죠. 네, 이로써 비트코인을 향한 제 고민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이렇게 강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40%대 조정은 올 수 있다. 그때를 기회로 생각하고 담아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졌다는 사인이 뜨면 사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사라. 바이더기. 예. 네. 그리고 10억 원이죠. 10억 달러 아니고 10억 원. 뭐가요? 비트코인 가격. 아, 예, 네, 10억 저희 원. 썸네일을 10억 써야 원, 돼서 10억 원. 네, 쓰더라고? 아유, 참 못 네. 잤네, 저. 너무 진행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어요. 최대한 여러분들의 우리 특히 EU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좀 비트코인 이야기들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잘 다루지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 지금 분위기 이어진다. 하지만 중간중간 40% 조정할 수 있고 비트코인 이제 5억 아니에요. 5억 지우시고 비트코인 10억 원까지 갈 수 있다. 앞으로 밖으로 좀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실 건가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날 필요 있나요? 제가 뭐 오태미 교수님도 아니고 내가 사토시도 아니고 제가 뭐 사람들 만나서 할 게 있나요? 좀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옆에 일매 그냥 소식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소통하고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합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님 인기가 이렇게 많았나? 저희 나중에 이웃TV 이렇게 오프라인 이벤트 했을 때 한 이 정도 강당 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이 정도 우리가 한번 채워보자고요. 채워야죠. 그리고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이웃TV 있거든요. 아, 네. 작가님께서 내일 아침에 또 연수원에서 썸네일 10억 안 돼. 중고학부를 대상으로 강의가 있어가지고 너무 사이가 길어지면 좀 작가님 체력적인 이은주 기자님 언제 가야죠?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
저희 모니터분들은 조금 성적을 제가 했던 행사 중에 가장 좋았어요. 과제 한 분의 역량이 진짜. 아유, 작가님이 한 90 하시고 제가 10 했습니다. 네. 네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디자인을